지금 시간은 아침 8시 25분이고요. 저번주 금요일 신남성 연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창립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. 여기서는 제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검토하게 돼서 그동안 저번 금요일 회의 끝나고 어제 화요일까지 좀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좀 우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여기서 사용된 자료들의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,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제가 했던 작업들이 뭐 정보 수집 정도였고요.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인터넷으로 인터넷에 이제 퍼져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쭉 좀 수집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절차 해서 일반 다른 사업들은 8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한 2, 3년 내에서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.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나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될 수 있고 간소화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. 여기 조합 설립은 지금 토지 등 소유자 80%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이제 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인센티브 지금 뭐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주민들이 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서울 그런 시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서울시나 서울시에서 많이 좀 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용적률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최대 250%까지 200%에서 250%까지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, 또 우리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 10%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제외 추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 심의 중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어떻게 그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. 여기 보시면 층수 및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임대를 20% 이상 공급할 경우에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서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저금리로 이런 사업비를 대출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.
그런 시스템은 지금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. 한번 보시면은 내용을 아실 수 있을 테고요. 그러고 요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. 재건축을 진행 중인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한다. 집을 매입한 뒤 얼마나 실거주해야 하나.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. 집을 소유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이다. 만약 중간에 아파트를 매각한 뒤 다시 샀다면 다시 사들인 시점부터 2년을 다시 센다. 기존에는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권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됐다. 이르면 오는 12월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한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올해 이제 12월 전에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해당이 뭐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년을 살게 되는데 이 2년은 뭐 과거에 살다가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살았던 어, 기간도 이제 합산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업성 분석 서비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보고 이제 몇 군데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. 1단계 신속 사업성 분석 서비스. 제가 지금 요 서비스를 좀 의뢰를 했는데요.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, 여기서는,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, 신속 사업성 분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 구청 제출했습니다. 제가 여기 이제 담당 구청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. 자료를 요런 양식을 다운 받아서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그 받아서 기획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나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여기서 해서 이제 건축계획 그리고 자산가치 총액 계략 사업비 및 총 추정 분담금 안내. 아마 저희가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다면은 요런 어떤 결과적인 내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2단계 정밀 사업성 분석 서비스 보면은 이게 신속 사업성 분석 결과 어떤 비례율이 있는 모양입니다. 비례율이 80% 이상이고 주민 동의가 10% 이상이면은 이제 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민 10%요 부분은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어,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제 SH 외부 전문가, 건축사, 감정 평가사를 활용하여 건축 계획 및 조감도 그리고 개별 자산 가치 그리고 세부 사업비 및 개별 분담금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것까지 진행을 해주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. 네,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합심해서 이 정도 2단계 단계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. 그러고요. 제가 우선 그런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고, 그리고 어,
우리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가 이제 그 뭐 돈을 들인 건 아닙니다. 이렇게 검색하면은 정확한 소유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제 앞머리 그 성씨 정도 나오는 그리고 주소 정확히 좀 나오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동 소유자 현황을 계략적으로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각 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 위에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 각 세대에 좀 이름을 넣어 봤고요. 그리고 여기 네, 이동에 대해서도 제가 쭉 그 화면 캡처를 해서 다음과 같이 그 소유 현황을 좀 표시했습니다. 그리고 3동도 이런 내용으로 좀 그 소유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. 그리고 이렇게 4동도 이렇게 소유 현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취합해서 이런 자료를 좀 만들게 됐어요. 그 각 회사가 소유하는 거,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으로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봤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16명, 그리고 회사 이 허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회사에서 2개를 가지고 있고, 이동은 개인이 18명, 그리고 회사가 R라고 표시된 게 4세대, 그리고 진이 1세대, 금이 1세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3동은 개인이 총 24세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요. 그리고 4동은 개인이 11세대, 그리고 회사, 대라고 그 표시되어 있는 회사가 1세대 보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총 보면은 개인이 지금 69세대, 그리고 회사가 각각 지금 2세대, 4세대, 1세대, 1세대, 1세대 이렇게 갖고 있어서 총 78세대를 가지고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, 요 부분들,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, 그리고 건물만 갖고 계시는 분, 그리고 둘 다 갖고 계시는 분들,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, 하여간 이 토지 등 소유자를, 이런 69명은 개인이기 때문에 각각 개인으로 표시했고, 회사가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, 각각 하나로 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총 토지 등 소유자가 74명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저번 그 회의에서 그 토지 지분 소유 현황에서 저번에 한 20세대 정도의 지분을 이쪽 회사 쪽에서 진흥 쪽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총 개인 지분이 지금 한 58, 그리고 여기 회사 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20개, 그리고 진흥 지분 외의 지분은 다른 회사, 여기 뭐 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 회사는 그냥 그 개인 소유 지분으로 좀 넣었어요. 그래서 이제 비율을 봤더니 개인이 한 74%, 그리고 회사 진흥 쪽에서 갖고 있는 게 한 26% 비율 정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. 또 이런 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
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앞으로 사업이 좀 가능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여기 그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그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,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적어 본 거예요. 우리가 여기 그 왼쪽 란에 해당되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가 라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여기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반 평방미터 이하의 가로 구역으로서 이런 그 해당 구역 내 통과 도로가 이제 4m 이하 이제 도로는 제외가 되는데 요런 그 이제 통과 도로, 예, 폭이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으로서 해당 구역 내 통과도로가 없어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저희는 지금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질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노후 분량 건축물 수가 사업 시행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.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, 그리고 기존 주택 호수 10호, 그리고 공동주택 20세대, 그리고 단독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이제 20채 이상 이럴 때 이거는 우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사업 시행자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조합원에게 이제 유리한 방법을 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여기 이제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도시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 있는데, 아마 이런 공동시행이 돼야 어떤 혜택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공동시행 쪽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정이 주민들께서 굳이 나서기 싫다라고 하면은 어떤 공공시행자나 어떤 지정 개발자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,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어떤 발언권이나 입지가 좀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요건 차차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인데, 토지 등 소유자의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80% 이상, 그리고 토지 면적의 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등 소유자,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74명 중에서 한 6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거나 또는 건물만 갖고 있거나 또는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거나 모든 사람들 한 74명 정도로 보이는데, 여기서 한 60명 정도 이상 동의를 얻으면은 된다. 그리고 토지 면적의 67% 이상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 신남성의 경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개인 지분율은 이제 한 74% 정도 되는 걸로 보이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이 좀 동의해 준다면은 조합 설립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인데요.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, 그리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
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 요거는 뭐 저희는 뭐 우선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요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. 그러니까 1동은 총 18세대 중에서 9세대 정도, 그리고 2동은 24세대 중에서 12세대, 그리고 3동은 24세대 중에서 12세대, 4동은 12세대 중에서 6세대 정도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이제 그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맞춰 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주택의 규모 했습니다. 주택의 규모는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78세대니까는요. 우리가 이거 78세대 이상 공급을 해야 됩니다. 예.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용적률이나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략적으로 계획된 게 이제 130세대죠. 그런데 지금 얘기가 130세대가 아마 용적률이 200% 범위에서 뽑은 게 130세대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. 요거는 이제 그 검토를 거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가로주택 층수는 7층 이하로 하되 자치구 건축 심의를 거쳐 평균 층수 7층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을 건설 시에는 통합 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완화한다.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7층에서 15층을 좀 추진하고 용적률은 200에서 250%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 부분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관리처분 단계나 뭐 건축 규제의 완화해서 뭐 이런 부분들 읽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쭉 내용을 좀 스타디를 했습니다. 스타디를 하고 제가 좀 연락을 취했습니다. 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저층주거지원부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했더니 우선 동작구청에 서류를 제출을 해줘라. 동작구청 주택사업팀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검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고경태 주무관과 연결을 해서 어제죠. 23일 화요일 오전에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속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신청서를 좀 제출을 했고, 이 처리 기간이 지금 7에서 10일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이제 검토 요청을 한 것은 아까쯤에 이 인터넷 자료들을 쭉 보고 우리 신남성 연립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들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. 대략 뭐 25평형으로 짓는다고, 그리고 15층으로 가능할지 여부, 그리고 용적률이 250% 정도 가능할지 여부, 그리고 우리 이 남측의 이 도로 요거는 이제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지어야 우리가 이제 그 15층이나 용적률 250%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둔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 1단계 신속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축계획, 자산가치 총액, 그리고 계략 사업비 및 총 추정 분담금 안내가 이제 뭐 7일이나 10일 이내에 저희한테 제공이 될 것 같아요. 잘 돼서 우리가 여기 그 2단계
정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넘어가서 비용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우리 어떤 그 신남성 연립 사업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그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잘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